뉴스타운 TV를 애청하시는 애국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운의 손상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충격적이고 경악스러운 소식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제 한 3개월이 지나가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8월 15일 강복절에 북한 김일성을 추종하고 북한 정부를 지지했던, 북한 정권을 지지했던 공산주의자 김명시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저는 독립운동 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의 건국 훈장을 받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공산주의자 김일성 추종자 북한을 지지한 김명시를 건국 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는 충격적인 경악스러운 뉴스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아직도 좌우 오리무중 이거 갈팡질팡 정신을 잡고 있지 못합니다. 너무나 심각한데요. 엊그제 28일 날 민주당은 드디어 쌍욕의 대가 이재명이 드디어 진짜 경악스러운 당대표가 됐습니다. 이재명의 그 전투력, 안하무인, 인면수심이죠. 사람의 얼굴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망나니 같은 사람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서 이제 천의 얼굴을 가지고 지금 당대표가 돼서 윤석열 정부와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고 또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는데 좀 제가 볼 때 좀 오늘은 윤석열 이 대통령을 제가 대통령자도 빼고 싶습니다. 진짜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겠다는 또 메시지를 내놨어요. 이거 어떻게 끌려가려고 그럽니까? 지금 이준석이 당내에서 그 어린아이 이준석이 하나도 해결 못하면서 진짜 경악스러운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윤석열 정부는 이번 김명시의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수한 사실을 빨리 조사를 해서 당장 이 건국훈장 추서를 취소하기를 오늘 당장 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국기를 흔들고 대한민국 정통성과 역사성을 모조리 허물어버리는 아주 엄중하고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훈장 하나가 문제가 이 자체가 국가의 국혼을 흔들고 헌법을 허무는 행위입니다. 이거 국민 여러분 분노해야 되고 지금 더 경계심을 높여야 됩니다. 지금 갑자기 이 윤석열 정부 출범하면서 아직도 내각이 다 장관들이 임명되지도 않았고요. 상당히 어설픕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 더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있고 이 혼란을 틈타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는 지금 서울경찰청에 가서 민노총 통일선봉대의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 서울 한복판에서 북한의 노동단체의 연대사, 지령문 같은 겁니다. 국가보안법에 7조, 8조, 9조가 저는 직결 위반했다고 보고요. 저희가 오상종 단장과 제가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지금 민노총을 중심으로 한 통일선봉대 등 모든 종북 좌파 단체와 세력들이 민주당과 결집을 해서 전면전을 9월, 10월, 11월에 디데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저히 이 상태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게 보도도 나오고 제가 방송을 했는데 이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로 고발하는 사람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직접 나가서 어저께 기자회견을 하고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번에 이 지금 경악스러운 사태는 누가 이 김명시를 건국훈장에 추서했는지, 그것도 애국장에. 이 건국훈장에는 이게 대한민국장이 있고 건국훈장이 있고 대한민국장이 있고 대통령장이 있고 그 다음에 애국장이 있고 그 다음에 애족장이 있고 있는데 상당히 높은 수위의 건국훈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어떤 경위를 통해서 추서가 됐고 진행이 됐는지 이 윤석열 정부는 빨리 국가보훈처장하고 빨리 상의를 해서 빨리 취소시키고 무효화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사실 팩트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보도도 많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본 결과 국민일보에서는 그나마 단독으로 북한 김일성을 추종하고 북한 공산 정권을 지지했던 김명시에 대해서 건국훈장 추세 보훈단체들이 반발한다는 보도를 유일하게 단독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강복절 건국 훈장 추서식에 북정권 지지자 헌법 정신 위배 반발입니다. 그 다음에 보훈처, 북노당 정치위원 언론 보도를 근거해서 원래는 이게 문재인 정권에서 건국 훈장 추서를 서운을 밀어붙이다가 결국 이 심사에서 이제 밀려나게 된 건데요. 이게 이제 결국은 법까지 민주당이 뭐 가반수다 보니까 보훈법까지 바꿔가지고 이번에 이 정권 교체기 이양기에 어수선한 탐을 타서 그냥 바로 밀어붙인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이 보도 사진입니다. 이게 동아일보의 오른쪽에 있는 게 동아일보 이제 기사 내용입니다. 1949년 10월 11일입니다. 북노당 정치위원 김명씨 유치장서 자살했다고 나오는데요. 이 김명씨가 이제 뭐 강복 독립운동 한 거는 뭐 사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 이제 이야기했다시피 제가 생일 없는 나라, 슬픈 나라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건국을 했지만 아직까지 건국기념일, 건국절을 기념하지 못하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을 대한민국의 지성인과 여러 명의 지금 대통령이 나왔지만 이거 하나 정리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결국 아직도 해방 이후에 좌파 우파의 싸움 상태입니다. 빨리 저는 이거를 종식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통일을 넘어서 저는 그렇습니다. 통일하면 뭐합니까? 또 공산화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영구 분단론을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하고 뭐 북한에 가고 싶으면 여권 만들어서 비자해서 왔다 갔다 하든지 해서 왕래, 개혁, 개방, 왕래만 하면 되지. 굳이 지금 대한민국 내에 붉은 암세포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쫙 깔려서 입법, 사법, 행정, 노동, 뭐 농민 어디 단체에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경찰 직장 협의회도 만들고 저는 뭐 군에서도 최근에 간첩이 잡히지 않습니까? 이게 곳곳에 이 붉은 지뢰가 있습니다. 뭐 정교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정교조 붉은 사상을 집어넣고 있죠. 우리 아이들한테, 그 다음에 우리 민노총 어떻습니까? 우리 기업들을 파괴하고 있죠. 요처요처해서 대한민국이 갈 수 없는, 그래서 자살률 세계 1위, 저출산 세계 1위, 고령화 세계 1위, 망국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아이들을 안 낳아요. 결혼을 못 하니까. 이 참담한 현실. 망하느냐, 공산화 되느냐, 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저는 많은 애국 국민들이, 우파들이 윤석열 정부 출범했으니까 이제 잘할 거야. 무장해제를 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아직도 많습니다. 통일이 된다 해도 갈 길이 멉니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붉은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변형된 동토의 땅 북한과 머리를 맞대고 있고요. 그 세력이 아직도 뿌리가 깊습니다. 대한민국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 뒤에 또 어디 있습니까? 중국 공산당이 받치고 있습니다. 이 국가 안보는 국가가 해야 되는데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에 계속 무장해제를 하고 오늘의 이 상황.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사비를 틀어서 전과자가 되고 벌금을 수억 원씩 물고 지금까지 한 20억 이상 써오면서 병 얻고 전과자 되고 이렇게 백방까지 스트레스를 해서 난치성 질병을 알아가면서도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합시다. 그걸 깨어나십시오. 이 상태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윤석열 정부 돌아가지고 8월 15일 날 3개월 만에 공산주의자들 김일성 정권을 추장하고 김일성을 지지하고 북한을 지지하고 북한을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한 이런 사람 공산주의자가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거는 이런 칩은 하나 없는 이론도 없는 사람들을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한 사람들을 건국했다고 건국 훈장을 추서한다. 그것도 애국장이에요. 대한민국이 무슨 애국을 했습니까? 이 북노당 그러니까 공산주의 행위를 하다가 체포가 돼가지고 옥사했습니다. 옥사. 이런 사람을 영웅으로 떠받들면서 건국 훈장을 준다. 공산 정권을 수립했습니까? 우리가 북한과 우리는 해방 이후에 공산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체제를 분단해가서 양 나라가 갈라진 거예요. 지금까지. 그럼 체제 전쟁 그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1950년 6월 25일 6.25 사변 북한의 일방적인 남침으로 인해서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전상 우리 국민뿐이 아닙니다. 우리 유엔군 등 미국의 우리 뭐 유엔군들 젊은이들이 이 땅에서 목숨을 바치고 산화한
수백만 명의 전 사상자를 낸 1급 전쟁 범죄를 저지른 흉악모독한 지구상의 그런 집단입니다.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그 정권에 부역한 사람은 다 범죄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우리 일반 국민들이 잘 법을 몰라서 위법적인 행위를 했어. 그럼 처벌 안 합니까? 억울하지만 처벌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사과해도 안 되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는 거예요. 자, 이 국가보안법, 그 다음에 이적, 여적, 이거는 공소시효가 없어요, 여적죄는. 그만큼 국가가 소중하고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자산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를 파괴하는 행위는 공소시효 없이 유죄가 판정되면 다 사형을 내리는 겁니다. 이게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가 다 허물어졌어요. 간첩이 어디 있냐? 간첩이 수두룩합니다. 저는 반미를 부르짖는 집단은 전부 간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8월 14일 날 민노총회 통일선봉대라는 데서 그 구호와 북한에서 내려준 지령 같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그 연대사를 떳떳하게 그것도 간격에 옆에서 읽는 그런 순간을 보고 여러분 분노하지 않으면 누가 대한민국을 지킵니까? 자, 경찰, 검찰, 국군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어리버리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갈팡질팡 지금 이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모른다고 제가 수차 강조했잖아요. 9, 10, 11 디데이가 왔다. 전면진이 돼 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까지 비상계엄령까지도 준비해라. 누차 했잖아요. 이거 그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깜깜이 보훈 심사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에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서 건국훈장을 추수하다가 친소 캔슬이 된 거부가 된 그 김명실을 윤석열 총부 출범 바로 8.15 때 3개월 만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수했다. 이거는 원인을 빨리 밝히고 뭐 때문에 누가 개입해서 이런 일을 했는지 반드시 처벌도 하고 이 훈장 추서는 취소돼야 된다. 이게 이제 1907년생이고 49년 여성 뭐 여사라 그래요. 저는 뭐 그렇게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자고. 그래서 김명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복회하고 강복군 기념사업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뭐 두 단체밖에 없는 것도 이것도.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이가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의 활동가라도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이 지금 건국훈장의 서훈 대상에다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자기가 김원봉 또 훈장을 줄라 하다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굽니까? 지금 김명씨 등 자기네들 공산주의 계열, 공산주의자들을 우리나라에 훈장을 줄라 하다가 독립훈장이나 건국훈장을 줄라 하다가 무산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을 꼼수를 부려가지고 전에는 이게 처음부터는 우리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하지 않으면 독립운동을 했더라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뭡니까? 건국할 때 우리가 일제 36년에 국가가 없는 겁니다. 만국에 국가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미국에 의해서 원자폭탄 2방에 의해서 독립을 했습니다. 자, 독립운동 한 거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공산주의자가 좋다고, 공산주의가 좋다고 북한에 김일성을 추종하고 공산주의 정권을 지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추적으로 6.25가 직결되잖아요. 건국 2년 만에. 이런 전쟁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을 대한민국 건국에 1원 하나, 10원 하나 보태지 않고 도움 하나 주지 않고 방해했던 사람을 건국훈장을 추수한다. 이거는 헌법 위배이자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이거는 애국단체, 대한민국에 정신 있는 사람은 이번 추서, 건국훈장 추서에 대해서 진짜 범국민 결의대를 통해서라도 당장 취소하고 여기 관련자들을 모조리 색출해서 제가 볼 때는 목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다 간직해서 내쫓아야 된다. 아주 심각한 사항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김원봉과 김명씨 등 공산주의자들을 국가훈장, 독립훈장이나 건국훈장을 주다가 제도에, 법에 의해서 묶여 있는 것을 법을 고쳐서 이 더불어공산당이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악법을 고쳐서 자꾸 법을 만들어가지고 합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법을 만들어서 합법으로 만들어가지고 합법을 가정한 공산화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완전히 다 허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지도새도 모르게 깜깜이 보훈심사를 통해서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명씨는 고려 공산 청년회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 조선의용대 가입해가지고 김무정 희하에서 무장투쟁을 벌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는 남조선 민주여성동맹, 이거 뭐 공산당 이름이잖아요. 선전부장, 자익이 알죠. 공산 활동을 하다가 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종적을 감추었다가 1949년 우리가 건국됐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검거돼서 그해 10월 부평경찰서 유치장에서 자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사 내용입니다. 이렇게 자료들이 기사에도 나와 있고 명명백백한 내용을 지금 얼렁뚱땅 문재인이가 민주당과 짜가지고 법을 개정을 해서 법을 바꿔가지고 국가보훈법을 바꿔서 이번에 추설을 했는데 이게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보훈처장 이 사람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이면. 본인들이 모르고 했으면 빨리 바로잡아야 됩니다. 본인들이 그 생각이 맞다 이러면은 우파 국민들이 이제 윤석열 지지하는 거 이제 끝내야 돼요. 4.3, 5.18 다 뒤덮고 강주 가서 절하고 자, 공산주의자를 건국훈장,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 건국훈장, 애국장 그것도 무슨 애국입니까? 국가보안법으로 옥사한 사람을, 자살한 사람을. 그래서 이걸 쭉 추적해 보니까 이게 벌써 2018년에 경남의 창원의 이 좌파 단체죠. 진보 시민 단체라 그러는데 열린희망연대라는 데가 문재인 정권에서 2019년에 보훈처에다가 이 북노당 정치위원을 뭐 해가지고 뭐 건국 애국했다 해가지고 이제 건국훈장 추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반려가 됐어요. 김원봉이도 있었고 이런데 반려가 됐는데 이걸 계속 밀어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김명시의 김원봉을 밀었다가 안 됐고요. 김명시는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건국훈장은 독립운동가에게 주어져야 하는 건데 뭐 건국에는 전혀 기여한 게 없다. 그리고 보험심사 규정 이건 북한 정권에 이건 대한민국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핵심을. 어제의 역적이 오늘의 충신이 되고 진짜 국가의 충신자들은 역적이 되는 이런 망국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충분한 지금 여기 우리가 신문에서 이 정도 자료를 찾아가지고 증거를 제시하면서 공산주의자고 국가보안법 혐의로 체포돼서 구속돼서 깜빵에서 목숨을 끊은 사람을 영웅으로 만든다? 이건 무슨,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상황이. 이게 이제 뭐 그 당시 동아일보 뿐이 아니라 1945년 해방 이후에 12월 7일 날 우리 자유신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럼 보면은 이 김명시가 우리의 피로 조선을 찾자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이건 뭐 해방 이후에요. 그래서 이건 뭡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의 우리의 피로 조선을 찾자 이래가지고 이제 뭐 떠든 사진 연설한 내용입니다. 축사 내용인데 뭐 공산주의자라고 딱 놓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일성 동무와 그 다음에 혁명은 피 없이는 안 됩니다. 혁명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동무들 모두 조금도 어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나가주시오. 동무들 뒤에는 이거 뭐 북한 공산당 그 명칭 호칭들 말하는 뜻 아닙니까? 우리 무정 동무와 김일성 동무와 그리고 김원봉 장군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강복군 기념사업회가 제공했는데요, 자료들을. 이게 뭐 명명백백하게 놓아있는 김명시를 훈장에 추세했다. 진짜 이 윤석열 정부가 이게 문재인 정권 이기다. 문재인과 손잡고 짬짬이를 먹는다. 이재명과 한통수다. 지금 일반 시중에는 국민들 사이에는 별 말이 다 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이래가면 못 갑니다. 진짜 분노한 애국 국민들이 좌파들보다 먼저 윤석열 정부를 저는 이렇게 되면은 퇴진시킨다고 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지만 했는 말 또 버프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박명식인가요? 부산시 국회의원 하던 지금 보훈처장 두 사람이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본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게 잘못됐다면은 빨리 이 훈장을 취소하고 이 원인을 파악해서 관련자들을 모두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지 않으면은 결국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이기라는 오명하에 모든 범보수 자유우파 국민들의 공공의 적이 된다. 타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오늘 강력하게 제가 경고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2018년부터 진보단체, 좌파 공산주의자 탈을 쓴 진보단체라는 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해서 옥에서 목숨을 스스로 끊은 이 김명실을 벌써 백마탄 여장군 김명실이라고 해서 지금 영웅을 만들고 있습니다. 벌써. 무슨 북한의 김정은이도 아니고 김일성이도 아니고 이 뭐 유관순 우리가 누나 유관순 열사 의사를 뭐 뛰어넘는 거예요. 벌써 이거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도 나오고 뭐 백마탄 여장군 김명실 해가지고 뭐 만화 비슷한 것도 나오고요. 뭐 별게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동상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사람을 찾습니다. 이래가지고 김명시 장군의 형제자매 후손들을 찾는 또 우리 포스터도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 뭐 가관찮습니다. 가관찮아. 자, 이런 행위가 우리 어린 10대 애들에게 어떻게 미치냐. 이 자료 사진 옆에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김명실을 담겠다고 벌써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공산주의자들을 찬양해서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붉은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넣는 겁니다. 자, 자유민주 시장경제, 자유를 위해 싸우면 뭐합니까? 제가 22년 싸워도 병 없고 몸만 망가졌어요. 전과자 되고. 예? 도와주는 사람이 극소수예요. 극소수. 진짜 깨어나 있는 애국 국민들 극소수가 우리 유스타운을 자유스토리를 십시일반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자발적 위를 통해서. 그중에 뜻있는 분도 계십니다. 도와주고 계시지만 대다수는 지금 가짜 우파들이나 돈벌이 하는 우파들에게 돈을 다 갖다 바치고 정신을 갖다 바치고 그쪽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방송합니까, 여러분? 지금 최근에 태영호, 우리 최근에 자유수호TV를 통해서 뭐 5년간 한 방송이 많은데 쟤네들이 55만 구독자 작년에 폭파시켰습니다. 경고도 없는 거를 일방적으로. 이재명이가 당선되고 부정선거로 당선된 확신이 있으니까 가장 눈에 까시고 문재인 아버지 북한군으로 왔다 학도병대 체포됐다는 사실을 뭐 엄청난 우리가 특종이 많았죠. 그 채널을 폭파시킵니다. 지금 뭐 어렵게 자유수호TV를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도와줘야 될 곳은 자유수호TV 유스타운입니다. 유스타운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가 작은 인력으로 나가기가 너무 벅차요. 그래서 지금 뭐 밤잠을 설쳐가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영상은 최소 한 사람당 10명, 50명, 100명 좀 많이 퍼날려 주십시오. 계몽해야 됩니다. 계몽되지 않으면 군사혁명이 일어나더라도 빨갱이들을 싹 죽이지 않는 이상은 뭡니까? 또 뒤집어져요. 우리가 진짜 국민이고 주권이 국민에서 나오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뭡니까? 국민이 주인 행세를 해야 돼요. 국민들이 아스팔트 나가서 데모하는 거는 벌써 국회의 기능이 마비된 겁니다.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를 택한 건 뭡니까? 국민들 대신 국회의원 뽑아서 대신 해달라고 한 건데 그게 안 되니까 국민이 아스팔트에 나가는 거예요. 제가 22년째예요. 여러분 이제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이 정도면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뭐 전략적 지지라 그러잖아요. 뭐 이재명이 실현이 끝수했지만 윤석열 정부를 어쨌든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한민국 반역 세력, 그다음에 불법 세력들을 청소해 주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제가 비판도 아니에요. 이러면 또 윤빠들이 윤석열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또 공격을 해요. 깐 것도 아닙니다. 이 정도 깐 것도 아니야. 신사적으로 제가 문재인한테 한 거 치면은 깐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잘못된 거 빨리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건 해명해야 돼요. 제가 자료 사진 보여준 것처럼 이 정도로 지금 벌써 책과 만화와 동상, 우상화도 시작됐고 심지어 고향 이 김명씨의 고향에서는 벽화까지 만들고 거리까지 만들어서 싸움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지금 김명씨를 흉내내 가지고는 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2018년부터 창원에서는 뭐 벽화도 만들고 거리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이제 뭐 이 마산 창원에도 애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명씨가 공산주의자니까 이 독립운동가 이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좌파들이 이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과 이 독립운동을 교묘하게 엮어서 이 벽을 허무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은 미제의 앞잡이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 산업화 근대화영웅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 군사 독재자로 폄하하면서 김일성을 찬양하고 이래서 대한민국을 허무는 작업을 역사적으로 하다가
지금 뭐 오만 분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뭐 영화, 문화, 예술. 이제는 뭡니까? 국가보훈처 핵심인 유공자, 진짜 국가 유공자들을 보상해야 될 보훈처가 공산주의들에게 독립훈장과 건국훈장을 추수하는 이런 지금 지금 뭐 진짜 저는 말이 지금 안 나옵니다. 이 사실을 보고. 진짜 애국한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 뭐 6.25 참전용사, 그 다음에 또 국가를 위해서 월남 참전용사들, 전장에 나가서, 목숨을 걸다가 우리 학도병 같은 경우는, 제 옆에 있는 어린 학도병은 무명용사만 해도 3만 명이 넘다 그래요. 이분들, 그 다음에 지금 생존해 계시지만 참전수당 한 30만 원이 다야. 이분들에 대한 명예는 없어요. 오로지 민주화. 민주화가 무슨 나라에 기여한 게 있습니까? 민주화 그리고 자기 혼자 했습니까? 80년대 모든 국민이 함께 해준 거 아닙니까? 자, 그 공로로 국회의원하고 대통령 했으면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고 보니까 뭡니까? 얘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북한의 조선인민민주주의라는 게 이제 다 밝혀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민주화 좀 했다고 한 사람들 꿀물, 단물 다 빨아먹고 국회의원하고 대통령 했으면 할 만큼 한 거 아닙니까? 이제는 진짜 가짜 민주화, 민낯을 벗고 우리 국민들이 벗겨내서 이 정치판에서 완전히 퇴출시키지 않고는 저는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기득권 여야 정치 세력을 한번 대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창원에서 이 애국자분이 그런 것 같아요. 화가 나가지고 이 공산주의자를 영웅시하니까 이 벽화를 훼손했어요. 그랬더니 이것도 경찰이 지금 뭐 8월 27일 최근 뉴스입니다. 이 경찰 50대 남성이 잡아가지고 또 형사 입건을 했다 그래요. 이렇게 국민을 또 범법자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가짜. 지금 공산주의자를 건국훈장하고 영웅시하니까 이 사람의 행위는 박수받을 애국행위입니다. 애국행위예요. 이거를 지금 훼손했다고 입건을 한다? 이게 개판 국민을, 그러니까 애국 국민을 전과자로 만들고 범죄자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건국에 1도 기여하지 않은 공산주의자들을 건국훈장, 애국장을 주고 영웅을 만드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책임도 대통령이 져야 되는 겁니다. 이거. 너무나 답답한 현실입니다. 진짜 경악스럽고 충격적인 뉴스를 전해주는 저 역시 진짜 울분이 표출되고 진짜 분노가 치솟습니다. 뭐 제가 막 또 성질나서 하면은 또 채널 폭파될까봐 제가 못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들어주시고 손상위가 제가 엄청 화났구나. 뭐 이 정도 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생일 없는 나라, 건국 기념일 없는 불쌍한 나라, 슬픈 나라 대한민국 방송하면서 얘기했던 공산주의 계열, 공산주의자죠. 뭐 계열이 아니라 독립운동가에서 서운 여부가 나와 있습니다. 김원봉이 이거 뭐 나와 있죠. 의열단, 조선의형대 조직, 강복군 부사령관, 임정 국무위원,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국가검열상, 북한에서 장관도 하고요. 여기 빠진 게 있습니다. 6.25 남침 전범, 남침 전쟁 시에 장관급이었어요, 김원봉은. 이런 사람을, 문재인이가 뭐 또 죽게 세우고 영웅이다 그러면서, 훈장을 추수하려 하다가, 저희 같은 많은 애국자들에 의해서, 이것도 뭐 저희가 7, 8년 전에 이제 싸웠죠, 김원봉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결국, 훈장 추서가 무산이 됐습니다. 김두봉도 이제 하다가 무산이 됐고요. 그 다음에 허연도 무산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동희 건국훈장 대통령장, 그 다음에 한위건 건국훈장 독립장, 그 다음에 여운형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줬어요. 아니 여운형을 대한민국장을 준다는 게 이 건국훈장 중에서도 이 대한민국장이 가장 높대요. 이거 미친 정부 아닙니까? 보훈처가 이 보훈행정 이거 지금 뭐 엉터리 국가유공자 독립훈장부터 건국훈장 그 다음에 5.18 유공자 민주화 유공자까지 싹 한번 청소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건국훈장 중에도 등급을 따져봤더니 대한민국장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장, 그 다음에 애국장, 그 다음에 이제 독립장, 그 다음에 애족장 뭐 이런 순서인가 봅니다. 그래서 뭐 독립장하고 애국장이 순서가 바뀐 거 하여튼 그 순서인데 이거 뭐 충격적인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의 건국에 기여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했고 오늘날 이 사람들이 방해한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반열에 올라온 건 그네들에 의해서 손가락질 받았던 건국의 대통령, 건국의 아버지 국부 이승만 대통령, 그 다음에 산업화 근대화 영웅 박정희 대통령,
뭐 이분들이 독재자, 군사 독재자로 얘네들에게 매일 뒷다리 잡히고 데모하던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 세대가 함께 손을 잡고 피와 눈물로 이룩한 오늘의 결과입니다. 이 피눈물로 이룩할 때 김영삼, 김대중 뭐 이런 작자들은 뭡니까? 맨날 데모했어요, 반대하고. 그래서 이 산업화의 열매가 딱 매이니까 자기네가 민주화운동이 나라를 구한 것처럼 민주화 유공자, 뭐 유공자 다 만들어가지고 보상을 뭐 수억씩 하고 지네가 다 지금 평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어린 학도병은 그 누구도 지금 돌봐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대한민국 건국과 대한민국 관계없는 일제시대에 그것도 가짜 위안부상을 만들어서 전국에 그 전 세계에 뿌리고 다녀. 거기가 절하고 인사하고 그래. 앞으로는 이 자유의 학도병상이 대한민국과 자유의반국의 6.25 참전국에 세워져서 만방에 우리 어린 10대 소년들이 국가가 강제 징집도 하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13, 14, 15, 16, 17 어린 학생들이 책과 가방을 놓고 총을 들고 나라를 지켰다. 이 정신이 깨어나야지 이게 국혼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나라를 지킨 거지 어떻게 민주화 운동이 나라를 구했습니까? 제가 말하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일반 국민은 살기 편했다 그래요. 빨갱이들만 살기 힘든 겁니다. 빨갱이들만. 속칭 자기네가 자칭 민주화 운동했다는 놈들만.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잘못된 겁니다. 다. 이제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 김명시의 건국훈장 추서를 빨리 취소하고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다음 보훈처장은 빨리 이 진상 파악을 국민들에게 보고해 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 그 김원봉은 이제 건국훈장을 추수하다가 실패를 했고요, 문재인이가. 그 사이에 법을 바꿔서, 꼼수죠. 꼼수법을 바꿔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이 취임 기간, 어수선한 이 공백기에 이번 8월 15일 날 김명시 공산주의자를 건국훈장 애국장에 추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이가 마지막 나가면서 한 게 뭡니까? 홍범도 장군을 또 유해를 갖다 애국지사라고 국립현충원에 모셨어요. 자, 홍범도 장군 애국운동한 거, 독립운동한 거 인정한다 이거죠. 그러나 홍범도 장군도 건국훈장을 추서했죠. 이건 뭡니까? 공산주의자입니다. 이분도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매개로 반일 감정을 이제 뭡니까? 북한은 뭡니까? 반일로, 그래 조선이야, 북한은. 반일로 한미일 동맹을 깨는 겁니다. 반일 감정을 만들어 자극을 해서. 그러니까 뭡니까? 공산주의자 독립운동가들 계속 대한민국 건국훈장을 주고 독립훈장 줘요. 대한민국 역사의 뿌리를 만드는 공산주의자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전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나 그동안 우파 정권이나 사람들이 왜 공부가 안 돼 있고 학습이 안 돼 있고 역사관이 없고 국가관이 없는 거예요. 근현대사도 제대로 공부 안 했어요. 저 공학도인 저도 했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애국운동 하면 뭐합니까? 적과학원도 그거 못하면서 문재인이 욕만 한다고 애국하는 게 아니라는 애 그랬잖아요. 빨갱이들하고 욕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공부가 돼 있어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학습하지 않고 계몽되지 않으면은 애국하는 게 아니라 매국하는 거고 집에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엉터리들 가짜들한테 돈 갖다 바치고 그러는 겁니다. 종교 똑같습니다. 제대로된 목회자들 밑에서 성직자들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하느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악마 마귀를 섬기는 거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깨어나시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나고 신앙적으로 깨어나고 국가관 또 깨어나고 역사관 또 깨어나야 됩니다. 학습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가 매국 행위고 배교 행위입니다. 배교 행위. 반역하는 행위가 다 공부 좀 하시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뉴스타운 TV, 자유소 TV에서 보시면은 공부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나라 바로 세울 수 있어요. 안 그러면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론적으로 무장되지 않기 때문에 좌파들하고 논리적으로 싸우면서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보훈처장, 박민식 보훈처장은 빨리 이 진상 파악을 해서 이 깜깜이 보훈 추서, 김명시에 대한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 경위를 빨리 파악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 문제된 건국훈장은 바로 취소를 하고 대한민국 지금 독립, 건국, 그 다음에 그동안 민주화에 관련된 모든 국가 유공자들을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해서 전 국민에게 공적 조서를 다 공개해 주실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모든 독립유공자, 건국유공자, 그 다음에
민주화 유공자, 5.18 유공자 등등 대한민국 유공자들의 공적 사항과 명단을 만천하에 보훈처 홈페이지에 오픈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우리가 국민이 세금 국민이 주인인데 공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본인이 독립훈장하고 유공자고 건국에 기여하고 애국자고 민주화 운동 국가 유공자면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거잖아요. 왜 이걸 공개 못합니까? 이제 제대로 한번 나라 여러분 바꿔봅시다. 국민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진짜 누가 이 컨트롤 타워를 잡고 이 난국을 해결해야 될지를 좀 이제는 생각 좀 해보십시오. 아무리 대통령이고 총리고 장관이고 국회의원이고 검사면 뭐합니까? 적과 악원을 구분할지 몰라요. 누가 공산주의자고 공산주의자들의 전술 전략, 대남 적화 전략, 대남 적화 전술이 뭔지도 모르고는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전쟁은 오로지 진짜 적과 싸워보고 적을 가장 잘 알고 싸워서 이겨본 그런 사람이 이 지금 대한민국을 저는 구할 수 있다. 뭐 저라고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반드시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왜? 지난 20년간 목숨 내놓고 그들과 싸워왔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모르면 100점 100패입니다. 다시 한번 이 방송 여러분들이 최소 50명, 10명, 50명, 100명 퍼날라 주십시오. 그리고 이거 알아야 돼요. 이제는 미중 패권 전쟁을 해서 언제 전쟁이 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시입니다.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군사적 충돌만 아니지 외교 전쟁, 경제 전쟁, 그다음 뭡니까? 금융 전쟁 다 하고 있잖아요. 군사 충돌만 없을 뿐 전쟁 중이에요. 적과 아군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거 못하면은 본인 또 치명이고 후손들도 치명적이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나라가 살려면은 저희 자유수호 TV, 유사운 여러분 꼭 보시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실 것을 오늘 다시 호소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